남편의 퇴직 후 2달이 지나자 우리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35년간 쌓아온 연금과 퇴직금을 내세워 집안의 갑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당신이 나 좀 모셔줘야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내 차례잖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주부 김미영입니다. 남편과는 35년을 함께 살았고 자식은 모두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뒤틀릴 줄은 몰랐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평범했던 한 중년 여성의 인생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 박철수는 공직자로 35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죠. 퇴직식 날 남편이 손을 꼭 잡고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퇴직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진 기운이요. 남편은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여보 밥은? 여보 커피는? 하며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쉬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요.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남편은 오히려 더 의존적이 되어 갔어요. 미영아, 내 양말 어디 뒀어? 빨리 찾아줘. 여보, 내 안경 못 봤어? 이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좀 더 넣지.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가장 힘든 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문을 두드리며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전화를 해서 어디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다그치곤 했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나였지만 문득 나도 좀 숨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마음속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업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남편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요가야? 집에서 TV 보면서 편하게 있지.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의견을 고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죠. 아니, 난 건강도 챙기고 싶고 같은 또래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잖아. 이제 좀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국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요가 클래스를 등록했어요. 처음으로 집을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요가 수업은 제게 작은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점점 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에 오라고 요구했고 때로는 커뮤니티 센터 앞까지 마중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점점 더 우울해졌죠. 35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제게 이 작은 자유마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나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이제 막 시작된 나의 조용한 지옥은 앞으로 더 깊고 어두워질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2달이 지나자 우리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35년간 쌓아온 연금과 퇴직금을 내세워 집안의 갑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당신이 나 좀 모셔줘야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내 차례잖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매일 아침 식사 후 남편은 노트북을 펼치고 여행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여보, 제주도 한번 갈까?
아님 유럽 여행도 좋겠는데? 물론 여행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여행이 남편 중심으로만 짜여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여행 계획에 따라가기만 해야 했죠. 외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점만 가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는 그거 맛없어라는 한마디로 일축되곤 했어요. 평생 남편의 입맛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항상 내가 돈 벌어왔으니 내 입맛에 맞는 걸 먹어야지라며 무시했죠. 이런 상황에서 요가 클래스는 제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또래 주부들과 대화하며 웃을 수 있었고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시간마저 통제하려 들었어요.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주부들과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요가 끝난 지 2시간이나 지났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그보다 더 싫은 것,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같은 반 분들과 카페에서 차 마시고 왔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수다 좀 떨었네요.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요가는 핑계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거지?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나도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요즘 당신 이상해. 옛날 같지 않아. 난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날 밤 저는 몰래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나도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요가 시간에 대해 더 까다롭게 굴었어요. 정확히 몇 시에 끝나고 몇 시에 집에 도착할 거야? 라고 물어보곤 했죠. 심지어는 혹시 요가 선생님이 남자야? 라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단순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절 의심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제 마음속에 반항심을 키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의심한다면 차라리 그 의심대로 행동해 볼까? 이런 위험한 생각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죠. 물론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는 그런 순간적인 생각들이 모여 큰 파도를 일으키게 마련이죠. 요가 수업은 제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박철수의 아내가 아닌 김미영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주부들과 대화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요가 동작을 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요가 강사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강사가 소개되었는데 그가 바로 정우였어요. 50대 초반의 남성 강사였죠.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여성 강사에게만 배웠는데 갑자기 남성 강사라니요. 몇몇 수강생들은 불편해하며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저는 왠지 수업을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정우 강사는 첫 수업부터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요가의 철학과 호흡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도해주는 모습이 전문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우 강사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김미영님, 호흡이 굉장히 안정적이세요. 오래 요가를 하셨나 봐요. 그의 한마디에 왠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누군가 나의 노력을 알아봐 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몇 개월 됐을 뿐이에요. 그냥 집중해서 따라 했을 뿐인데. 정우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세요. 요즘 힘드신 일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소 남편은 제 표정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첫 만남에 제 상태를 알아본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별거 아니에요. 정우 강사는 더 묻지 않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균형도 찾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수업 중에 그런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그의 말에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다음 수업에서도 정우 강사는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작을 할 때마다 세심하게 자세를 교정해주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곤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요가 동작을 할 때 균형을 잃을 뻔했는데 정우 강사가 재빨리 저를 받쳐주었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요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정우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요가나 건강에 관한 대화였지만 차츰 일상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죠. 어느 날 정우 강사가 제안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할래요? 오늘 새로 나온 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 강사는 자신이 이혼한 돌싱이라는 것, 요가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요가의 좋은 점을 알리는데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퇴직 후 달라진 집안 분위기, 늘 감시받는 듯한 기분, 숨이 막힐 것 같은 일상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정우 강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없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요가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우 강사와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표정은 점점 살아났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고 거울 속 제 모습도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남편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요가를 하루에 2시간씩이나 해?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그 시간에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전처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재밌어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 강사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옷차림도 더 신경 썼어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제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58세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적한 카페가 있어요. 강가에 있는데 전망이 정말 좋거든요.
망설임 없이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늘은 요가 후에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특별 명상 세션이 있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정우가 알려준 카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동안 정우는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영 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마음이 끌렸어요. 정우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가슴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도 정우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고 당신은 제 요가 선생님이잖아요. 정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건 잘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인생에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거 아닐까요? 미영 씨는 35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우리는 키스를 했어요. 인적 없는 강가 노을이 지는 풍경 속에서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 죄책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어요. 나 아직 여자였구나. 그 후로 정우와의 만남은 더 깊어졌습니다. 요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때로는 쇼핑몰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때로는 친구와의 약속을 핑계 삼아 집을 나섰죠. 남편에게는 오늘은 지난번에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우와 만날 때마다 제 심장은 소녀처럼 뛰었어요.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하나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오래전에 잊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연하였지만 남편보다 더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 감정에 공감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는데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하루 외박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특별히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펜션에서의 하룻밤, 정우와 저는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과 사랑의 모든 것을 잊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35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의 품에 안겨 잠들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지루한 일상에서의 탈출일 뿐일까?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와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우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동창회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오늘도 요가 수업 있어? 요가쌤은 잘 계시냐? 남편의 말투에 약간의 비꼼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계시지. 오늘은 쉬는 날이야. 내일 수업 있어. 남편은 더 묻지 않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도 보고 싶은데. 안 돼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좀 이상해요.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전화를 끊고 나오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대화를 엿들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정우와의 비밀 만남은 2달쯤 계속되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항상 그와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주말에도 만났어요. 남편에게는 친구와의 약속, 동창회, 요가 특별 세션 등의 핑계를 대며 집을 나섰죠.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정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감정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정우는 제게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하고 기념일을 챙겨주고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너무나 달랐죠. 가끔은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밀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죠.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에는 정우와 나눈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물론 연락처는 요가쌤으로 저장해 두었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 누구나 우리 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보, 그건 내 핸드폰인데.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 냉담함이 가득했습니다. 요가쌤이랑 친하게 지내나 보네.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가슴이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가에 관한 질문도 하고 수업 일정도 확인하고 그러는 거야.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 그럼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라는 문자도 요가에 관한 거야?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차분했어요. 알았어. 그냥 이제 다 알았다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이혼까지 가게 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평소와 같이 행동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신문을 보고 TV를 시청했죠.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냥 넘어가기로 한 걸까? 하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남편은 퇴직 전 감사실 출신답게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이미 정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집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정우가 일하는 다른 요가원까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제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펼쳐보니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와 제가 카페에서 만난 사진, 강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 펜션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정우의 차량이 우리 집 앞에 여러 차례 정차했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정우가 모텔에 드나든 기록, 심지어는 제 핸드폰에서 복원한 삭제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까지 모두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35년 동안 감사실에서 일했어. 이 정도는 쉽지. 핸드폰 복원, 위치 기록 조회, 블랙박스 영상 분석. 다 기본이야. 그제서야 남편이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모두 동원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분노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어요. 미영아, 35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당신과 함께 보냈는데 이게 그에 대한 보답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죄책감, 배신감, 혼란스러움이 모두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날 배신한 거? 아니면 들켜서?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난 무엇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걸까요? 배신한 것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들켜서인지 저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딱 기다려, 요가쌤. 내가 당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날 밤 남편은 다시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밤새 정우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모든 걸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차마 핸드폰을 손에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감하며 가슴속에서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곧 알게 될 거야 라는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가 왠지 제 인생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정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영 씨.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해요. 남편분과 직접 만나 사과드릴게요. 정우의 말에 약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오후쯤 정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씨, 큰일 났어요. 방금 내용 증명 받았어요. 당신 남편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대요.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라니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일하는 요가원에도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원장님이 아까 저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시더니 센터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분간 수업을 중단하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의 직장에까지 영향이 가다니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좋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뭐라도 해볼게. 남편을 설득해볼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냉정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소송을 제기한 거야? 남편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내용 증명 사본이었어요. 귀하와의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사이의 문제잖아.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줘. 정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 내가 먼저 유혹한 거야.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남의 아내를 꼬드겨서 바람 피우게 한 남자가? 어이가 없네. 아니, 당신도 정말 어이가 없어. 3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유혹했다니. 당신 정신이 있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이미 변호사에게 의뢰했어. 지인 변호사인데 이런 케이스는 백전백승이래. 증거도 확실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받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라더군. 그런데 왜 정우 씨한테만 소송을 제기해? 나도 똑같이 잘못했잖아.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은 더 큰 대가를 치를 거야. 법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혼 서류도 준비 중이야.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 몇 벌뿐일 거야. 그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오다니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두 아이를 키우며 참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야.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시간 내 명예 다 갚아. 당신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당신에게 바쳤는데 그 보답이 이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한 행동은 35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왜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줬어? 왜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어?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가졌고 대화도 필요한 말만 짧게 나눴어요. 정우와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어차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니 더 이상의 접촉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한순간의 감정에 35년을 버린 내가 바보였던 걸까? 소송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불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니요. 재판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펼쳐졌어요. 판사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모습, 정우가 절 원망하는 눈빛, 남편의 차가운 표정. 재판 당일 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과 정우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전과 달리 야위고 초췌해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동안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우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정우에게 미영과 접촉하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앉아 있었고 양측 변호사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으로 불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재판이 시작되고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인 정우가 원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명백한 상간자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차례로 증거를 제출했어요. 정우와 제가 나눈 문자와 카톡 대화 내용, 모텔 출입을 찍은 CCTV 영상, 우리의 위치 기록이 담긴 데이터, 심지어 우리를 목격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서까지요. 모든 증거가 나열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희의 행동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되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우의 변호사는 변명할 거리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내담이니 김미영 씨에게 감정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혼인관계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약한 변론만 했어요. 그러다 제가 증인석에 불려나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김미영 씨, 피고인 정우와 언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가 수업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 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유혹한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 정우가 먼저 접근한 건가요? 이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정우의 변호사도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김미영 씨, 당신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나요? 이 질문에 남편 측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증인은 직접적인 사건 경위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 30분간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떨렸어요. 증언대에서 내려올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정우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어요. 저는 김미영 씨가 결혼한 여성인 줄 알았지만 감정이 앞섰을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 측 변호사의 추궁에 정우는 점점 더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들은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 정우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정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그에게 3천만 원은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반면 남편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정우 씨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미 난 당신 없는 삶을 준비했어. 이건 이혼 합의서야. 집과 재산은 모두 내가 가져가고 당신은 위자료도 없이 나가는 조건이야. 안 그러면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함께 일구어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제 잘못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집과 재산은 모두 남편에게 넘어갔고 저는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만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정우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이후 그는 요가 강사 일을 그만두었다고 들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가끔 그에게 연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그에게 충분한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저는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다만 어려웠던 것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요가 센터에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어요.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한편 남편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소형 갤러리 겸 서예 공간을 오픈했다고 들었어요. 평소 관심 있던 서예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전시회도 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생 2막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느 날 지방 방송에서 남편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인생이 진짜 시작됐죠. 마음껏 내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고 환한 미소로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어요. 한때 우리가 함께 꿈꿨던 노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만의 꿈이 되어버렸죠. 마트에서 일하던 어느 날 우연히 정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쳐 보였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에서 원망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그를 봤지만 우리는 서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그저 서로에게 아픈 기억만 남긴 타인이 되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밤이면 가끔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한순간의 감정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 정말 행복했었나?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숨이 막혔던 그 시간들, 그것이 정말 행복이었을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남편의 갤러리를 찾아갔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직 작업 중인 게 분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모습을 창문으로 확인했는지 잠시 후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미영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무슨 일이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제는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땐 미쳤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문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미영 씨,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살기로 했어. 당신은 이제 내 과거일 뿐이에요.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갤러리 안에 불빛이 꺼졌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아서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우와의 사랑? 자유? 아니면 그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진정한 나 자신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남편의 그림자로 살아오며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정우를 만나 잠시 내가 누군지를 느꼈지만 그것은 결국 불륜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거죠.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남편도 정우도 없는 완전한 혼자예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후회는 있지만 그 후회조차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려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진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불륜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남편은 비록 차갑게 저를 떠났지만 이제 그만의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정우는 위자료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게 됐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유혹이 찾아온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 봤으면 해요. 남편이 저를 통제하고 제 인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 관계가 흔들린 원인 중 하나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비록 늦었지만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소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계신가요?